시니어 관련 최신 정보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나눠받는 연금화 옵션을 꼼꼼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금리 환경도 바뀌고 가족들이 상속과 분쟁, 보이스피싱 같은 위험까지 함께 고려하다 보니 일시금보다는 현금 흐름을 길게 유지하는 방식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화는 생활비 레일을 깔아주고 지출 폭주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약관과 이율, 사업비, 세무 이슈까지 잘 보지 않으면 기대보다 덜 받거나 중간에 바꾸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점과 단점, 실제 설계할 때의 질문 포인트, 세무와 복지 영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방법, 보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개념부터 자연스럽게 잡아볼게요. 사망보험금 연금화는 유가족이 받을 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보험사와 약정한 방식으로 매달 또는 매년 나눠받는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해서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고 평생 받되 일정 기간을 보증하는 종신형이 있어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받는 이자지급식이나 앞부분에 더 많이 주고 뒷부분은 조금 줄이는 변형 구조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공통점은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점, 그리고 그 레일 덕분에 충동적 감정적 지출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한 번에 자금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은 줄어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따라붙어요. 중간에 계약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면 비용이 들거나 불가능한 약관도 있으니까요. 왜 요즘 더 주목하냐고 물으시면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째는 금리 변화예요. 공시이율이 움직이면 연금화로 계산된 월 지급액과 총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표면 금리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최저보증이율이 있는지, 변동될 때 재산정 규칙은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는 상속증여 관리 니즈예요. 일시금으로 다 받았다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가족 간 오해로 돈이 빠르게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분할 수령으로 속도를 낮추고 생활비와 비상금의 역할을 분리해서 안정시키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셋째는 디지털 도구들이 좋아졌어요. 지정대리 청구 같은 기능을 미리 걸어두고 자동이체로 생활비를 받아 쓰는 구조를 만들면 고령자도 운영이 쉬워졌습니다. 이제 실제로 설계할 때 뭐부터 볼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묻고 답해볼 질문은 우리 집은 매달 얼마가 들어오면 생활이 편안한가요? 예요. 예를 들어 주거비, 식비, 의료약제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예비비까지 적어보면 월 생활비 윤곽이 나와요. 그 다음에 큰돈이 한 번에 필요한 일정이 있나요? 를 보셔야 해요. 대출 상환, 전세 보증금, 집수리, 큰 의료비 같은 건 일시금으로 미리 떼어놓는 게 현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리되면 일시금과 연금의 적정 배합이 보입니다. 가령 전체 사망보험금 1억이라면 대출 3천만 원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 7천만 원을 15년 확정형으로 나눠 받는다든지 혹은 10년 보증 종신형으로 설계해 장수 위험까지 대비한다든지요. 어떤 조합이든 중요한 건 생활비 레일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조정한다는 점이에요. 지급 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확정기간형은 예측이 쉬워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같은 금액이 들어오니 계획 세우기가 좋죠. 다만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종료되니까 그 이후의 생활비는 다른 자산에서 보완해야 해요. 종신형은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다만 같은 원금이라도 월 지급액이 확정형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눈앞의 액수만 보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기간을 두고 보증기간 동안은 유가족에게 자녀 지급을 이어가게 설계하는 타협안이 많이 쓰입니다. 이자 지급식은 원금을 지키고 이자만 받는 느낌이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수령액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이율과 사업비예요. 공시이율 연동인지 약정 고정금리인지 최저보증이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표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받아보세요. 또한 초기 사업비, 유지비용, 중도 변경이나 해지 시 공제액이 얼마인지, 월 지급액 산출에 사업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 이해한 내용이 약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확인하고 설명서나 녹취를 남겨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인상형 옵션이 있는지, 인상률과 상한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도 점검하세요.
인상형은 초기에 적게 받고 나중에 점차 늘리는 구조이므로 당장의 생활비 여유와 장기 방어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가족이 함께 정하면 좋습니다. 세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연금화할 때 지급액 중 이자 성격 부분이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니 본인 계약의 구조와 시점에 맞춰 세무사와 상의해주세요. 공적급여나 지자체 복지의 소득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면 어떤 제도에서 감액이 되는지 혹은 영향이 없는지 콜센터의 사례를 설명하고 답을 받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보안도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보이스피싱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수령 계좌를 전용으로 분리하고 알림을 켜고 이체 한도를 낮춰두세요. 간편결제에 연결된 카드나 계정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인증은 생체 비밀번호 이중으로 걸어두시면 좋아요. 낯선 링크는 누르지 않고 누군가 전화로 임시 보호 계좌를 말하면 무조건 끊고 저장해둔 공식 번호로 다시 거는 습관을 가족이 모두 공유해주세요. 혹시 고령이시거나 건강 문제로 직접 청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정대리 청구를 미리 등록하고 위임 범위와 필요한 서류도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위기 상황에서 행동력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 같은 장면으로 그려볼게요. 어머니, 이번에 아버지 보험금 1억이 나옵니다. 대출 이자 7%짜리 3천만 원을 먼저 갚고 남은 7천만 원을 15년 확정형으로 월 지급받으면 생활비가 안정될 것 같아요. 의료비 예비비로 500만 원만 별도 예금으로 두고요. 이렇게 설계하면 이자 비용을 줄여 총이득을 키우면서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다른 사례로 아내가 65세고 장수 위험을 대비하고 싶다 면 20년 보증 종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증기간 안에 본인이 사망해도 지정 유가족에게 자녀 지급이 이어지고 20년이 지나면 생존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니까 마음 한켠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월 수령액은 확정형보다 낮을 수 있으니 보증기간과 월 생활비의 균형을 가족이 같이 정해야 해요. 계약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간 변경은 약관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능하더라도 공제액이나 재산정이 따르니 처음 설계 때부터 여유를 조금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액을 연금으로 돌리지 말고 10% 정도는 비상금으로 일시금 보유, 나머지를 연금화하는 거죠. 그래야 갑자기 집 보수나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이 생겨도 연금 계약을 건드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자와 후수익자 지정을 명확히 해두세요. 혹시 보증기간 중 사망할 경우 자녀 지급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가족끼리 합의해 문서로 남겨두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단한 메모리얼 레터로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돈을 어떻게 써주면 좋은지, 마음도 함께 남겨두시면 남겨진 가족에게 큰 힘이 돼요. 이제 실제로 실행할 때의 순서를 부드럽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기존 보험 증권과 약관을 꺼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납부자 관계를 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특약이 붙어있고 연금화 옵션이 내장돼 있는지 아니면 별도 특약이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3년과 10년의 돈지도, 그러니까 필수 지출과 예상 이벤트를 캘린더처럼 쭉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일시금과 연금의 배합이 명확해져요. 그런 다음 최소 2개, 가능하면 3개의 시나리오로 월 지급액과 총 지급액, 보증 조건을 비교 견적 받아보세요. 확정형, 종신형, 혼합형을 나란히 놓고 가족과 소리내어 읽어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세무와 복지 영향은 본인 사례로 콜센터나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답을 받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수익자 후수익자 지정, 보증기간, 지정대리 청구, 전용 수령계좌, 알림한도 설정까지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1년에 한 번 조건을 재점검하는 루틴만 붙이면 관리가 완성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답해볼게요. 연금으로 바꾸면 총액이 줄어드나요? 방식과 이율, 사업비에 따라 달라요. 어떤 구조는 총액이 더 늘기도 하고 반대로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 조건 기준 실지급 시뮬레이션이 필수예요. 중간에 일시금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약관에 따라 다르고 가능하더라도 공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비상금을 분리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종신형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장소시 유리하지만 월 지급액은 확정형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비 패턴을 함께 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죠? 기본적으로 실질 가치는 떨어져요. 인상형 옵션이 있으면 증가율과 상한을 확인하시고 생활비 일부는 물가 연동성이 높은 자산이나 현금성 예비비로 보완하시면 좋아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생활비 레일을 먼저 세우고 일시금과 연금을 우리 집 형편에 맞게 섞어서 약관 이율 사업비 세무 보완을 한 번에 설계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작은 미션을 드릴게요. 보험증권과 약관을 꺼내관계표를 그리고 월 생활비와 큰 지출 일정을 적어보세요. 연금화 견적을 최소 2가지 방식으로 받아서 가족과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수령계좌 보안과 알림, 이체 한도 설정을 오늘 안에 적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메모 한 장만 붙여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생활비 레일은 연금으로, 비상금은 일시금으로, 보안은 전용 계좌와 알림으로. 사망보험금 연금화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평온과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해요. 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게 한 걸음씩 진행해 보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